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품어온 질문 하나가 있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아이들을 다 키워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외로운 걸까? 내 삶을 다 바쳤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누군가 그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줬으면 하는 마음, 저는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해냈습니다. 아이를 낳고 밥을 지어 먹이고 학비를 벌었고 결혼을 시켰고 손주까지 안아보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집안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아무것도 잃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슬픈지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그 감각 말입니다. 그 감각의 이름을 오늘 처음으로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래 당신 자신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허전함입니다. 아무도 탓할 수 없고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데 그저 나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주인공에서 조연으로 밀려났다는 그 오래된 상실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좋아하는 반찬은 늘 마지막에 먹었습니다. 좋은 것은 참고 맛있는 것은 남겨두고 새 옷은 자식에게 먼저 입혔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함부로 못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집안이 흔들리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할 때 기쁜지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생각할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늘 다음 사람을 먼저 챙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챙겨줄 아이들도 이미 다 나갔고, 기다리는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이제는 정말로 나만의 시간이 생겼는데, 그 시간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어쩔 줄을 모릅니다.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쥐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는 그 느낌. 밥을 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여지는 그 느낌. 나 혼자를 위해 밥 한 끼 정성스럽게 차리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그 느낌. 그것은 외로움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데서 오는 어색함입니다. 철학을 오래 공부하고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 살 때 의미를 느끼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잃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신과 상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두 개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속으로 합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다 바쳤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이 말 속에는 원망도 있지만 그보다 더 짙은 슬픔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안이 이렇게 비어 있느냐는 물음이요. 그 물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남을 채우는데 너무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채울 차례가 온 것입니다. 그게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낯설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 사는 연습을 시작해도 됩니다. 아니,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늙는다는 것은 줄어드는 것, 약해지는 것, 쓸모가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젊은 날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나이가 들면 조용히 뒤로 물러나 대접을 받거나 혹은 잊혀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사실일까요?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반대가 보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옆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풍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느려지면 비로소 길게 핀 꽃이 보이고 바람소리가 들리고 하늘의 색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삶의 깊이는 속도와 반비례합니다. 느릴수록 더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실패해보고, 눈물 흘려보고, 다시 일어서본 경험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고, 배신을 당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택해본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오직 시간을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깊이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젊은 날의 활력과 체력이 사라지면 내가 초라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회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생산성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고, 빠르지 않으면 느린 것이라고. 그 목소리에 우리가 오랫동안 속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습니다. 수백 년을 견뎌낸 나무는 폭풍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뿌리가 그만큼 땅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바로 그 뿌리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배운 인내심, 가난을 견디면서 키운 절약과 지혜,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서 깨닫게 된 존재의 소중함,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단단해진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청춘보다 훨씬 귀한 재산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이 보이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젊은 날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주름은 살아낸 시간의 흔적이고 느려진 걸음은 이제야 비로소 삶을 제대로 음미하게 된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조금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드려야 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줄을 여전히 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는데도 밥은 먹었는지 신경이 쓰이고 며느리가 잘하고 있는지 마음이 쓰이고 손주 교육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도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녀들도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신만의 속도로 아이를 키우고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방식이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같은 땅 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부모님의 간섭을 답답하게 느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가 아직도 나를 어린아이 취급한다고 속으로 답답했던 그 기억이요. 지금 우리가 자녀에게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만 받는 쪽에서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서 있도록 물러서는 것입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손을 잡아주다가 어느 순간에는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그 손을 놓는 것이 무섭고 가슴이 졸아드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해야만 아이가 혼자 걷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손을 놓아준다는 것은 사랑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 내가 없어도 잘 살 것이라고 신뢰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물러날 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공간이 생깁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만의 삶이 시작되는 공간이요. 한국 사회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 겹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교적 전통 속에서 오랫동안 노인은 가족의 중심이어야 했고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그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핵가족화가 되면서 노인은 더 이상 가족 안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변화는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이 말씀을 하면 귀를 기울였는데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처럼 치부됩니다. 예전에는 경험이 가장 큰 지식이었는데 이제는 인터넷 검색 하나가 평생의 경험을 이깁니다. 예전에는 집안의 어른이 가장 큰 권위를 가졌는데 이제는 그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 애쓰는 방향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요. 남들이 알아줘야 내 존재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알아줄 때, 내가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존재감이 생깁니다. 누군가의 칭찬이나 인정 없이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면의 힘입니다.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 삶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인정받으면 기쁘고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를 입습니다. 그 기쁨과 상처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존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해지는 것이 바로 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젊은 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들수록 더 단단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자존감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에게 가혹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남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 아프다는 말을 하면 약한 것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평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몰아세웠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조금 부드럽게 바꿔볼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에게도 따뜻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자신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잘 건네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 말을 아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한테 친절하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자신을 위해 맛있는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보고 싶은 곳을 가보십시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자녀들이 다 떠난 집, 텅 빈 방, 아무도 없는 저녁 시간. 그 고요함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 것은 그 무거운 침묵을 메우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그 외로움의 무게도 압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혼자 남겨진 느낌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아무도 없는 그 결핍감이요.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내가 스스로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나와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풍요로운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자신과 제대로 마주 앉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늘 무언가를 해야 했고 누군가를 챙겨야 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나 자신과 마주 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받아들여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좋아했지만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꽃을 기르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글을 쓰는 것,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 산책을 하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느끼는 것도 충분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준비였을지도 모릅니다. 온갖 풍파를 견디며 쌓아온 지혜와 경험,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서 배운 삶의 무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시간을 더 깊이 살기 위한 바탕이 된 것입니다. 지금이 삶에서 가장 깊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빠르고 강렬했습니다. 사랑도 뜨겁고 슬픔도 날카롭고 기쁨도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기쁨이 조용하지만 더 진하고 슬픔이 날카롭지는 않지만 더 깊이 젖어들며 사랑이 뜨겁지는 않지만 더 따뜻합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나이가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이제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삶의 의미를 역할에서 찾았습니다.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며느리, 좋은 직원.
그 역할들을 잘 해내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이 하나씩 끝나가고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나는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이 질문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삶의 의미는 역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유용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역할을 중심으로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이 생각이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 그들의 역할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잘 해줘서가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립습니다. 친구가 무언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존재 자체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역할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 삶이 의미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할이라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진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가장 편안한 순간은 언제이며 어떤 것을 볼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설레는지 이런 것들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역할과 상관없이 늘 나 안에 있었던 것들이요. 지금부터 그것들을 천천히 찾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나머지 삶을 가장 나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오래된 주제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거리에 관한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각자 따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부딪힙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와 한 집에 살기를 원하시고 어떤 분들은 가까이 살되 따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고 가족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의무감과 부담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그리움과 기쁨으로 이어질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매일 보면 특별함이 없어집니다. 가끔 보면 반갑습니다. 오래 보지 못하다가 만나면 그리웠던 마음이 올라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가 당연해지고 서운한 것들이 쌓입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만날 때마다 반갑고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적당한 거리가 어디인지는 각자가 느끼면서 찾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보고 싶을 때 연락하십시오. 하지만 매 순간을 자녀의 일정에 맞추려 하지는 마십시오. 자녀가 바쁘면 바쁜 대로 두십시오.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일정이 있고 당신만의 삶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오히려 만나는 시간이 더 깊어집니다. 이제 나이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날의 설레는 사랑은 지나갔고 이제는 그런 감정과 무관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뜨거운 불꽃이라면 나이 들어서의 사랑은 오래 타는 숯불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꽃이 없는 것 같아도 안에서는 깊이 타고 있습니다. 그 온기가 주변을 오래 데워줍니다.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오래된 친구에게 보내는 안부 문자,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의 사랑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특정한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향한 것으로 확장됩니다. 그 사랑을 아끼지 마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친구에게, 동네 어르신에게, 마트의 젊은 직원에게 따뜻한 눈빛과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사랑의 행위가 당신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고 받는 사람의 마음에도 따뜻함을 남깁니다. 사랑은 주는 만큼 내 안에 채워집니다. 이상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랑을 내어줄 때 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득 차오릅니다. 그래서 나눠줄수록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 배신당한 일, 힘들었던 관계, 후회되는 선택들. 누구나 그런 것들을 가슴 한켠에 품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래된 상처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그 일이 있었던 그 순간에 아직도 머물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장면을 반복해서 살게 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괜찮은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일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순간에서 나를 꺼내어 지금 이 시간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더 잘해줬더라면, 그 선택을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 후회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때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 알고 있었더라면 다르게 했겠지요. 하지만 그때는 지금만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용서를 자신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남은 시간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 주제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한 명씩 먼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피하려 합니다. 생각하기 싫어하거나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집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을 더 잘 살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아침 햇살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이웃의 인사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숨 한 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언젠가 떠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봄에 피어난 꽃이 가을에 지는 것이 슬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름답기도 한 것처럼요.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조금씩 익숙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요. 그 연습이 쌓이면 언젠가는 그 순간 앞에서 조금 더 평화로울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닌 조용한 받아들임으로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충만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눈물 흘린 날들이 있었고, 억울하고 서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몸이 더 아플 수도 있고 외로운 순간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도 작은 기쁨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느끼는 오늘 하루의 기대감,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오래된 노래를 들으며 떠오르는 추억의 미소, 손주의 전화 한 통에 환해지는 마음, 창밖에 피어난 꽃 한 송이에 느끼는 봄의 기운. 이런 것들이 사소하게 보여도 실은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진짜 이유들입니다. 그 작은 것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은 날들도 나답게 나를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아름다운 순간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깊어진 당신으로, 가장 자유로운 당신으로 그 순간들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앞으로 걸어갈 길도 반드시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오늘도 따뜻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